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금일이 여러분과 함께 영어의 어순을 길게 확장할 수 있는 원리, 바로 긴 명사절의 세 번째 부분을 같이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빨간 휴지 대절, 파란 휴지 의문사절. 바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활용해서 영어의 어순을 조금 더 길고 다양하게 확장을 했죠. 금일 영상도 지난 시간 영상에 이어서 어순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으니까 꼭 한번 영상 보시면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지난번 영상도 꼭 한번 복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일 수업의 메인이 되는 영어의 어순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해 줄 수 있는 if, whether, 즉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영어의 명사절, 라이언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긴 n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이 긴 n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실까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시간 영상에 배웠던 대절과 의문사절, 그 다음 세 번째는 금일 영상에서 여러분과 살펴볼 if, whether,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관계대명사 영상에서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관계사 왓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어의 긴 n의 종류는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라이언이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영어의 긴 n에서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절과 의문사절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80%는 여러분이 이미 파악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영어에서 if는 두 가지의 역할과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혹시 아실까요? 바로 첫 번째는 부사절로 사용되는 i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만약 무엇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배울 바로 명사절 i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hether를 사용하면 조금 편할 것 같지만 원어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할 때 특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자리는 주로 if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친절히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어의 긴 n에 해당하는 if와 whether의 원리를 차근차근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쉽게 여러분이 지난번 영상에서 배웠던 긴 n의 의문사절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라이언이 재밌게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문사절을 설명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어의 의문사절 안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긴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 중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문사절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개념이 바로 if, whether이라는 거. 즉 지난 시간 여러분이 라이언과 같이 공부했던 의문사절의 원리에서 의문사가 들어가는 공간 속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 필요할 때 if하고 whether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절의 원리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if와 whether의 원리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는 예문 보이시나요? 나도 네가 왜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는지 알아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을 회화로 연결하기 전에 여러분과 표현을 한 가지 배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take on, 무언가 중요한 일 등을 맡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work on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work on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작업하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두시고요. take on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take만을 사용했을 때는 무언가를 취하다, 때로는 무언가를 가져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특정한 업무를 맡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on을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나도 네가 왜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는지 알아.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지난 시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지난 시간의 원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하죠? I know. 그 다음 know 뒤에 n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단어의 명사가 아니라 무언가 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렇게 n의 자리에 무언가 긴 내용을 넣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바로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빨간 휴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절. 그 다음 파란 휴지에 해당하는 게 의문사절. 그럼 대절과 의문사절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할지는 바로 이 문장에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의문사가 있죠. 바로 why.
그럼 지금 라이언이 Y를 어디에 적었는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Y가 문장 맨 앞에서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하는 바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Y 다음에는 또 한 번 이렇게 어순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문장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I know why you want to take on this project. 한 번 더 영어로 I know why you want to take on this project. 이렇게 어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번엔 앞에서 배웠던 의문사절의 원리가 아니라 오늘 배울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입부는 I don't know. 그 다음 n의 자리에 무언가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굉장히 긴 원리죠. 그럼 지난 시간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절과 의문사절의 원리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기본적인 의문사는 들어가 있지가 않죠. 즉 기본적인 의문사란 뜻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육하 원칙으로 주로 사용되는 의문사들. 하지만 이 문장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대절 은 아무런 뜻도 없이 문장이 연결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 그 다음 뒤에 또다시 문장을 연결하시면 돼요. Ryan wants to take on this project. 자, 문장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저도 라이언이 이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don't know if Ryan wants to take on this project. 여기서 사용된 if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영어의 긴 n으로 사용되는 if whether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대부분 if를 주로 사용합니다. 단 whether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긴 n으로 사용되는 if whether가 먼저 친숙해진 다음에 라이언이 추후 영상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문법적인 부분을 따로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whether의 경우는 영어의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긴 n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뒷자리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영어의 n의 자리 중에서 어느 자리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이 될까요? 바로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 속에서 들어가는 whether를 조금 더 평상시 때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if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 지금 보이는 글씨처럼 if는 나머지 모든 역할에는 못 들어가고 바로 목적어 자리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우선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아래 보이는 두 개의 예문이 방금 전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whether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장 구조가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여러 문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초중급자분들이 이렇게 whether이 사용되는 경우도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라이언이 두 개의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선 if와 whether, 특히 if를 활용해서 영어의 어순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하는 구조에 포인트를 맞추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를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라이언이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재밌게 대절과 의문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대절과 의문사절을 지금 잘 마스터해두면 나머지 긴 n들은 실타래처럼 재미있고 쉽게 풀릴 거라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는 의문사절 중에 즉 의문사 중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문사가 딱히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의문사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렇게 덩그라니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즉 큰 관점에서는 의문사절과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는 거. 하지만 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개념이 왜 여러분이 실전에서 영작과 회화로 하실 때 어렵냐면 우리나라 한글에서 친절하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친절한 표현입니다. 저는 내일 라이언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글에서 올지 안 올지 그럼 if하고 whether를 느끼기가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편하게 글을 적을 때는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표현하게 될 겁니다. 라이언이 한번 생동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쎄요. 내일 라이언이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문장이 이렇게 쭉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 안 들리기 때문에 바로 이 if와 whether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if Ryan will come tomorrow.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바로 나오기 힘들다는 거, 그 부분을 라이언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라이언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n의 자리에 무언가 긴 내용을 적어야 되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대절과 의문사절을 먼저 떠올리시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절은 딱히 의미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사용되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한글에서 친절하게 인지 아닌지라고 언급을 안 해주고 지라는 느낌으로 빠르게 넘어가죠. 내일 라이언이 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느낌에서 if를 사용한다는 거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긴 명사절 if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문장, 저희 사장님이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if my boss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지금 라이언이 I don't know 하는 순간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생각의 시간들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계속 차근차근 줄여간다는 거. 즉 아직은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이는 attend라는 동사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어디 어디를 참석하다. 자체적으로 전치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to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장을 만들면서 무언가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드셨나요? 지금 앞에 사용된 메인 동사 무언가를 알다라는 no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언이 억지로 모든 문장을 이렇게 no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if는 메인으로 사용되는 동사에 좋아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즉 if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메인 동사류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무엇을 알다라는 know, 무언가가 궁금하다라는 뜻의 wonder, 그 다음 무언가를 이해하다라는 뜻의 understand, 그 다음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 긴 내용을 전달하다라는 뜻의 tell. 즉 앞에서 사용된 동사들이 문장의 메인 동사로 사용이 되면서 뒤에 무언가 긴 내용을 연결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if가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을 공부하실 때 오월낫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월낫의 개념을 빼고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오월낫이 빠지는 경우가 보통 중톤에 해당합니다. 중톤의 장점은 여러분이 격식체의 영어, 때로는 약간 비즈니스 이메일, 때로는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오월낫은 빼고 사용하셔도 돼요. 오월낫을 빼고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언이 내일 우리 사무실에 올지 궁금해. 때로는 궁금합니다 라는 표현 정도. 하지만 여러분이 오월낫을 추가시키면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하는 느낌, 그리고 회화체, 말이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요. 라이언이 내일 우리 사무실에 올지 안 올지 조금 궁금하네. 조금 더 회화체적이고 조금 더 편한 대상한테 이야기하는 느낌이 가미된다라는 거.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에 있는 문장입니다. I wonder if Ryan will come to my office tomorrow. 지금 앞에 있는 wonder이라는 단어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if whether이 오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문장 맨 마지막에 or not. 즉 여러분이 문장을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궁금한데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해 준다라는 거. 이 부분만 우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격식체, 때로는 비즈니스 영어로 사용되는 문장 속에서 긴 n의 if절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실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우선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괜찮으시다면 이란 느낌의 격식체의 평서문은 let me 동사로 시작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이 부분은 라인이 추후 영상에서 실전 반응 속도의 도입으로 같이 연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et me know.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시죠? 무언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알려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 please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문장에서 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let me만으로도 문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let이라는 동사는 나중에 라이언과 함께 사역동사라는 개념으로 한번 공부할 시간이 올 겁니다.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please let me know. 그 다음 뒷부분에 무언가 긴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앞에 예문으로 한번 살짝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문을 보시더라도 내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실지 안 하실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에서 뉘앙스가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if를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무언가 방문하실지, 그렇죠. 이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뒷부분을 붙여서 한번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부터요. 같이 읽어볼까? Please let me know if you will visit my office tomorrow. 그렇죠. 이 예문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즉 대절과 의문사절의 원리를 활용해서 영어의 어순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하는 원리를 재밌게 배워봤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긴 and, 즉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절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실전에서 회화와 영작으로 연결할 때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영어의 어순이 차츰차츰 길어지는 원리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상을 충분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바로 부사절로 사용되는 if가 있고 그 다음 긴 and로 사용되는 if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두 개의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부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상세하게 촬영해둔 영상이 바로 왼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영어의 세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에 해당하니까 오늘 영상이 끝난 후에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사절로 사용되는 if 대표적인 의미는 만약 무엇이라면. 자, 이 부사절 if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역할로 메인 문장에 또 다른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if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 무엇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법 및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바로 문법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정법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이언 메인 채널에 아직 가정법의 영상이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라면 거기에 갈 텐데. 자, 내가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죠. 즉 가정법이 형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장 구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 go there. 그 다음 I 다음에는 보통 was가 오는데 were이 왔죠. 가정법은 무언가 상황상 안 되는 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문법 구조에서 몇 가지를 변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I 다음에 were이 올 수 있는 독특한 문장 구조죠. 하지만 편하게 회화로 이야기할 때는 저 were 부분을 was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정법 파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뒷부분은 I would go there. 오늘은 우선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읽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다음법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Ryan comes here, I'll go home. 자, 우선 이 문장은 정답을 많이 맞추셨을 텐데 라이언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라이언이 지금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은 안 왔죠. 그 다음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직 안 갔죠. 그럼 아래 문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f Ryan will come here, I will go home. 우선 아래 문장은 축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라이언 이야기를 들으시면 하긴 라이언이 아직 안 왔고 나도 아직은 집에 안 갔고 그럼 둘 다 미래니까 will이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그런 문법이 왜 탄생이 됐냐면은 지금 아래 문장에 will이 몇 번이나 들어가죠? 바로 2번이나 들어가죠. 이렇게 미래를 나타낼 때는 가장 짧은 조동사 will을 사용하더라도 문장이 부득이하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될 수 없는 부사절에서 will을 하나 빼면서 문장력을 아끼자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문법의 구조예요.
예전에는 종이하고 잉크가 굉장히 귀했죠.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부득이하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사용하자라는 일종의 약속된 문법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이언은 아직 안 왔고 그 다음 나도 아직 집에 안 갔고 그러면 아래 문장처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바로 위의 표현은 약속된 문법이라는 거. 자,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번 문장을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편한 느낌. 나는 내일 날씨가 좋을지 모르겠어. 자, 근데 조금 더 약간 중톤의 느낌은 저도 내일 날씨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if it'll be fine tomorrow. 자, 우선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문장에서 we를 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we를 빼시는 분들이 아까 부사절로 사용됐던 if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를 사용한다라는 문법과 충돌이 나는 겁니다. 우선 쉽게 오늘은 이야기 드리면 부사절로 사용되는 if는 만약 무엇이라면 하지만 이렇게 긴 n으로 사용되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will을 뺄 이유가 전혀 없죠. 이유는 왜죠? 자, 이 문장 전체를 보셨을 때 will이 한 번 있나요? 아니면 두 번 있나요? 자, 아까 여러분이 봤던 문장에서 우선 오늘은 쉬운 설명으로요. 자, 앞에 있던 문장에 지금 아래 문장을 잘 보시면 will이 부득이하게 두 번이 들어갔죠. 이렇게 will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문법이 바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바로 위에처럼 이야기를 했죠. If Ryan comes here. 바로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문장을 잘 보시면 will이 문장에 두 번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딱 한 번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이 문장은 한 번만 있으면 되죠. 즉 will을 뺄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의 부사절의 문법의 if 그리고 명사절로 사용되는 if를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라이언이 추후 영상에서 바로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라이언이 부사절의 if와 명사절의 if를 간략하게 언급드린 이유는 이 부분은 이제 추후 영상에서 라이언이 꼼꼼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우선 오늘 배웠던 뭐뭐인지 아닌지 if를 공부하실 때 부사절의 if가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구나.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부사절의 if에서 무언가 좀 까다로웠던 미래의 조건의 부사절 바로 이런 문법들도 주의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시라는 용도니까 이 부분은 우선 참고만 꼭 해두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영어의 어순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할 수 있는 긴 N의 세 번째 역할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영어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 중요한 표현이 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if whether는 여러분이 일상 회화를 사용하실 때도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 중톤 그 다음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정말 높은 활용도를 나타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이 많이 반복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질 확률이 높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라인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 배웠던 영상들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배웠던 영상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쭉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라인이 알차게 또 편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에게 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